8월 17일 마감 시장입니다. 저는 국내 증시는 높은 변동성을 보였지만 다행히 장마판에 지수로 일정 부분 회복하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코스피가 마이너스 0.23, 코스닥이 플러스 0.88%, 장 초반에 하락 종목이 2,100개 가까이 나오게 되면서 오늘까지 하락폭이 이어지지 않을까 걱정했는데 다만 오늘의 이런 시장의 반등, 아래 꼬리를 다는 그런 수급은 외국인 투자들이라든가 결국 이런 기관 뭐 금융 투자가 아니라 개인 투자들이 만들어냈다는 거. 개인 투자들이 초전세 관련 테마에서 시가총액이 큰 에코프로라든가 2차전지 종목들로 수급이 쏠렸고, 특히 외국인 투자들이 오늘 강한 매수세가 유입되었습니다. 좀 의외죠. 2차전지 종목들은 오늘 외국인 투자들이 대부분 다 수매수세가 들어오게 되면서 좀 시장에 반등을 주도했는데, 환율이 1340원까지 올라갔습니다. 8월 들어서 그냥 쭉 올라갔어요. 네, 쭉 올라갔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수급이 들어오기는 좀 쉽지 않다. 워낙에 많이 떨어졌잖아요. 에코프로가 마이너스 15%, 8월 달에만 뭐 에코프로 비하면 마이너스 30% 가까이 떨어졌기 때문에 어느 정도 기술적인 반등이 들어갈 수 있는데, 좀 오후장 넘어가면서 에코프로가 좋은 호재를 하나 발표했죠. 거기에 따른 수급이 추가적으로 집중되면서 시장의 반등에 성공했다. 결국에는 전체적인 시장의 이런 뭐 흐름을 봤을 때는 그냥 떨어지는 게 맞았는데, 에코프로의 호재의 힘으로, 호재의 힘으로 단기적인 반등에 성공했다. 이 흐름이 내일까지 이어질지는 봐야 된다. 왜냐면은 외국인 투자들이 선물 매도가 너무 세요. 역대급이기 때문에 그냥 최초입니다, 최초. 네, 가장 많은 선물 매도 물량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현물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는 점들. 그래서 오늘 나왔던 반등이 내일까지 이어지기는 좀 부담스러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추가적으로 상해종합지수라든가 오늘 아시아 증시도 반등에 성공하면서 이게 오전에 같이 올라가거든요. 그래서 내일 추가적으로 뉴욕 증시가 반등하고 아시아 증시가 다시 한 번 더 성공하고 반등에 성공하고 이렇게 되면은 기술적인 반등이 나올 수 있지만, 그게 아니라 그러면은 지금 전체적인 시장의 흐름상 이 구간에서의 단기적인 조정이 나올 확률이 조금 더 높지 않나 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개별적인 이런 테마주의 장세는 당분간 지속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점들, 그런 걸 본다면은 지금 시장에서 제가 오늘 위에 이제 그 위에 말씀드린 것처럼 베이스 11이 없어요. 말 그대로 주도주가 없이 무조건 테마주만 지금 올라갑니다. 이제 어느 정도 인정을 이제 우리가 해야 되는 타이밍이 왔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가 가면 하나가 죽어버리는 시장. 보시는 것처럼 외국인 투자들이 코스피에서 포스코홀딩스, 금양, 뭐 LG에너지솔루션 이런 종목들을 코스모 신소재까지 많이 샀다는 점들 확인하시면 될 것 같고, 오늘 그리고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굉장히 부진했는데 삼성전자 임원매도 이슈가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도체는 좀 당분간 어렵고, 당분간 2차전지 아니면은 여기 또 조정 나오잖아요. 그럼 다른 테마가 또 올라갈 겁니다. 이 다른 테마가 어떤 테마가 될 것인지는 조금 더 우리가 지켜봐야 되지 않나, 이 정도까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자, 그걸 제외하고는 내부적인 그리고 외부적인 이슈들이 시장에 좀 부담스러운 뉴스들이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기 때문에 조금 시장이 어려운데, 우선 중국발 리스크들이 일단은 중국 은행에서 이 위안화를 좀 적극적으로 매수하면서, 이게 원래 당연히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지금 안 하고 있는 겁니다. 일본도 하고 지금 중국도 하고, 너무 지금 자기 그 국가 통화가 절하가 되면 안 되니까 이게 왜 매수를 해야 되는데, 우리나라는 언제 매수할지 좀 모르겠어요. 빨리 좀 매수를 해줘야 되는데 좀 쉽지 않다. 이 정도까지 말씀드리고, 오늘 뭐 이제 코스피, 코스닥 실적에 대해서 좀 상반기 영업이익률이 쉽지 않게 나왔다. 이렇게 코스피나 코스닥 모두 부진하게 나왔다라고 얘기했는데, 뭐 당연한 이야기죠. 수출주도 국가에서 이렇게 고금리를 뭐 1년 동안 올렸는데 이게 뭐 제대로 지표가 나오는 게 이상한 겁니다. 사실 이런 것들 때문에 원래 상반기 때 주식이 많이 떨어질 거라 예상했는데, 그게 올라버린 다음에 이게 하반기에 터져버리니까 시장의 충격이 더 심하게 나오고 있다는 점들 체크해 주시면 될 것 같고, 환율 부담스럽습니다. 그래서 오늘 정말 중요하다. 오늘 여기와 환율이 정말 중요합니다. 그래서 중요하다는 점들 확인하시면 될 것 같고, 그걸 제외하고는 뭐 큰 이슈가 사실 나오지 않았었는데, 삼성전자의 이 매도 물량이 나왔습니다. 지금 7만 전자를 가도 모자랄 판에 임원들이 지금 팔아버렸어요.
이런 쉽지 않아요. 이거 보세요. 쉽지 않아요. 이게 뭐 얼마 안 되긴 하지만은 이런 뉴스 자체가 마음에 안 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바닥에서 조금 올랐다고 파는 게 말이 됩니까? 그냥 올라간 주식들은 팔 수 있어. 팔아야 돼요. 그래야지 뭐 사실 주식을 발행하는 이유가 회사 자금을 어떻게 보면 조금 더 효율적으로 벌기 위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팔아도 되는데 지금 이렇게 6만 원대 왔다 갔다 하는 주식을 파는 건 좀 그렇지 않나 개별적으로 좀 생각이 됩니다. 그걸 제외하고는 오늘 에코프로 그룹주들이 다시 한번 또 힘을 내주면서 NMF, 포스코 DX 예전에 강세가 되었던 종목들 그리고 중국이 오늘 지수가 반등하자마자 뭐 JYP라든가 SN 엔터주도 올라가는 모습들 그러니까 중국에 우리가 오늘 제가 계속적으로 브리핑해 드렸지만은 좀 기대는 이런 경제가 좀 기대는 그런 비율이 굉장히 높아요. 무역 그 교류 비율이 20%가 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중국이 너무 빠르게 무너져서 안 된다. 네, 이 정도까지 말씀드리고 싶고 오늘 초연대 관련 테마주들 크게 하락이 나왔습니다. 네이처에서 두 번이나 뉴스가 나왔어요. 그래서 LK99가 초연대가 아니다 라고 이야기가 나왔고 일단은 우리나라 이제 퀸텀에너지 연구소에서도 8월 달에 입장을 밝히기로 했기 때문에 그거를 추가적으로 보는 사람들이 있고 그게 아니면은 이제 우리가 흔히 말하는 테마주가 소멸. 근데 테마주가 소멸하는 단계를 여러분들이 좀 아셔야 돼요. 제가 맨날 말씀드리는데 간단합니다. 뉴스가 뜨죠 맨 처음에. 그리고 이제 반대되는 뉴스가 뜹니다. 반대되는 뉴스가 뜨게 되면은 뭐가 생기냐면은 여기서 밑에 최대주주라든가 아니면은 뭐 임원, 뭐 기타 특수관계자 매도가 나옵니다. 여기서 이제 1차 재료 소멸하는 거예요. 재료 소멸. 근데 여기서 만약에 이거를 묶어서도 올라가면은 이제 한 500%까지 올라가는 거고, 그 2에서 300% 이렇게 올라가는 거고, 그리고 보통 이제 여기서 재료가 소멸되는데 일단 그 초원태는 한 번 더 갔습니다. 여기서 왜냐하면은 뭐 서남, 덕성 다 팔았는데 또 한 번 더 상한가를 쳤잖아요. 근데 재료 소멸했는데 여기서 2차적으로 네 시장에서 추가적으로 반대 뉴스 요거를 반박하는 반박 뉴스가 없을 경우 재료가 소멸됩니다. 재료 소멸. 그리고 오늘 굉장히 중요한 게 뭐냐면은 오늘 그 초원태 관련 테마주들이 원래 외국인들의 비중이 그렇게 높지 않았단 말이에요. 근데 외국인들이 단기적으로 조정 나올 때 샀던 그 물량들을 오늘 다 팔았습니다. 네, 그게 좀 중요하다. 그래서 테마주들이 이번에야말로 정말 조금 소멸될 수 있다. 네, 요거를 좀 확인을 해드릴게요. 그래서 지금 초연에 관련 테마주들이 보시면은 오늘 단체로 외국인들이 다 매도를 했습니다. 제가 초연대 관련 테마주 브리핑할 때 어떤 내용이 주됐냐면은 외국인들이 샀기 때문에 우리가 더 보자는 말을 많이 했어요. 8월 7일부터 8일까지. 네. 8월 7일부터 8일까지 외국인들이 샀으니까 더 보자라고 말씀을 많이 드렸고 추가적으로 오른 다음에 오늘 외국인들이 그 물량 다 팔았습니다. 네, 테마 끝났어요. 네. 그래서 이 악재로 인해서 주도 매수 주체가 나갔다. 네, 주도 매수 주체가 이탈. 요건 이제 게임 끝. 요건 이제 이제 5에서 10% 정도 반등 주면서 계속 떠올 겁니다. 예, 이게 이제 테마주의 전체적인 생명이거든요. 테마주의 생과 삶 뉴스로 인해서 테마가 형성되고 반대 뉴스 나오면서 흔들리다가 여기서 이제 최대주 임원 기타 투수 관계자 매도하게 되면은 약한 테마 여기서 죽고 그리고 그게 아니다. 추가적으로 이슈 나오면은 네 어떻게 됩니까? 추가적으로 상승이 나오죠. 근데 여기서 이제 반대 뉴스 나오고 반박 뉴스가 나오지 않을 경우에는 재료가 소멸됩니다. 여기에 이제 주도 매수 주체가 이탈을 해버렸기 때문에 이제 5에서 10% 반등 주면서 계속 떨어뜨릴 겁니다. 이런 반대 뉴스, 이런 뉴스가 이어진다. 네. 에코프로도 이거 그대로 가는데 에코프로는 여기서 재료 소멸 다음에 다시 올렸어요. 왜냐면은 여기서는 에코프로는 스피커가 있잖아요. 스피커. 배터리 아저씨. 떨어질 때마다 배틀 아저씨가 2,000원씩 갑니다. 유튜브에 어마어마하게 많이 나와서 네, 계속적으로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요거를 이제 받아들인 거죠. 소멸되는 주식을 받아서 다시 올리는 거예요. 네. 여기서 만약에 그럼 어떻게 살아날 방법은 뭐냐? 반박 뉴스가 만약에 여기서 나오면은 또 살아납니다. 반박 뉴스가 어떻게 퀸터맨 연구소에서 나올 것인지 보유하신 분들은 그걸 좀 더 지켜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일단 매수 주체는 나갔다는 점. 그러니까 2차 재료까지 소멸된 겁니다. 이 초원세 관련 테마주들은. 그리고 오늘 에코프로가 이제 좋은 뉴스가 이제 오후에 나오면서 이게 나오기 전까지는 왔다 갔다 했어요.
예, 근데 이게 좀 부각이 되면서 이제 시장에서 많이 탄력이 나왔다는 점들 확인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뭐 큰 이슈가 많이 없고 또 시간에 화장품 테마가 많이 올랐는데 이것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중국에 대한 부양책 기대감이에요. 21일에 있기 때문에 화장품 테마가 상승했다는 점. 배편이라든가 이제 항공편도 굉장히 예약자들이 많다고는 하죠. 다만 화장품 테마주들은 매수 주체가 없습니다. 네, 매수 주체가 없을 수밖에 없는 게 이거는 실적이 전혀 동반되지 않는 테마이기 때문에 한 200% 300% 끌고 갈 수는 없어요. 단기적으로 접근하시는 게 가장 베스트다. 이 정도까지 말씀을 좀 드리면서 자, 오늘 이제 시간에서도 시간에 하락이 나왔는데 이제 하나밖에 없습니다. 킨터맨즈 연구소에서 어떠한 이슈를 발표하느냐 거기서 이제 완전히 재료가 소멸되는지 3차 랠리를 하는지가 나왔기 때문에 2차 랠리까지는 끝. 3차 랠리를 하려면은 킨터맨 연구소에 뉴스가 있어야 된다는 점, 요 정도까지 좀 말씀을 드리면서 초연제 관련 테마주도 계속 고점에서 좀 매도 신호를 드렸는데 아예 보여주고 계신 분들은 수익 매도 많이 했으니까 그 물량으로 가는 겁니다. 원래 테마주들은 가는 거니까 킨터맨 연구소 발표까지 좀 체크를 하시고요. 그게 아니신 분들은 그냥 빨리 지금이라도 매도를 하시는 게 베스트다. 네, 이 정도까지 말씀드리면서 최근에 이제 테마주 장세가 반복됩니다. 저는 또 이제 찾아야죠. 네, 왜냐면은 에코프로 그리고 초전자태 관련 테마주들 여기에 뭐 이제 중국발 리오프닝 관련 테마주라든가 정치 테마 이슈가 있긴 한데 주도 테마를 보려면은 수급이 집중되는 걸 봐야 됩니다. 네, 그래서 저는 수급이 집중되는 종목들 위주로 체크를 하게 되면서 또다시 제2, 제3의 초전자태 관련 테마주들을 잡을 수 있도록 계속적으로 유튜브라든가 다른 브리핑 올려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